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얼굴을 알 수 없다. 조선은 봉신의 초상화를 그려서 보관했지만 장군은 전사한 탓에 초상화를 그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관복을 입은 영정이 있지 않으냐고? 충남 아산 현충사에 있는 관복 입은 영정은 월전 장우성 화백이 1952년에 그린 것이다. 따라서 이 초상화는 상상화인 셈이다. 게다가 고증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철거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해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장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얼굴이 단아하고 정갈해서 수영 근신하는 선비 같다. 하지만 이는 선비에 대한 의례적인 표현에 불과해 객관적 묘사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태촌 고상안의 태촌집에 나오는 표현은 훨씬 현실적이다. 고상안은 농가 얼령가를 지은 문신이다. 고상안과 장군은 1576년 각각 문과와 무과 시험에 합격했다. 과거 시험 동기인 셈이다. 고상안은 1594년 삼가 현감을 지냈다. 그 해의 나라에서 무과별시를 거행했다. 고상안은 삼도 수군 통제사였던 장군과 함께 시험관이 되었다. 그리고 보름을 함께 지냈다. 고상안은 태촌집의 장군과 원균, 이역기 등등의 댐댐이에 대한 평을 남겼다. 원균에 대해서는 성정이 거칠고 아둔했으며 병사들의 마음조차 얻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건 그렇고 장군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다소 뜻밖이다. 말과 지모는 실로 난리를 평정할 만한 재주이나 생김이 풍만하지도 후덕하지도 않고 관상도 입술이 뒤집혀 보기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장군은 몸집이 고만고만했고 입술은 위로 들려서 이가 드러났다. 고상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적었다. 불행히도 임금은 통제사를 붙잡아 죄를 조사하라는 명을 내렸다. 복직한 뒤에는 1년이 채 되지 않아 총알에 맞아 운을 다했으니 한탄스런 일이다. 죽은 통제사가 산 고니시 유키나가를 달아나게 하니 나라의 수치가 조금은 서륙되었다. 공의 이름은 만고에 유전되니 죽어도 죽지 아니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고상안이 몸이 풍만하고 후덕하다고 한 것과 입술이 위로 들려서 이가 드러났다고 한 건 관상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음은 박청화 청화학술원 원장의 해설이다. 마의상법은 관상학의 교과서에 속하는 책이다. 이 책의 첫 목차에는 관인 8법이 나온다. 사람의 외모와 기운을 통해 성격과 운명을 분석하는 8가지 방법을 말한다. 그 종류로는 위맹, 후중, 청수, 고개, 고한, 박약, 속탁, 완악 등 크게 8가지가 있다. 사람을 처음 보았을 때 위엄과 용맹이 느껴지는 사람을 위맹, 체격과 형상이 두텁고 무게감이 저절로 느껴지는 사람을 후중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위맹의 전형, 후중의 전형은 찾아보기 어렵고 후중과 속탁이 다소 섞여 있는 모양이나 청수와 고개가 섞여 있는 모양 등 두세 가지 속성이 섞인 모양이 대부분이다. 전체적으로 살집이 두텁고 신체가 풍만한 모양을 가져서 무게감이 잘 느껴지는 것을 풍만하고 후덕하다고 하는데,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는 사람은 복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상으로 본다. 현대에는 먹거리 환경이 좋아서 옛사람에 비해 살집이 두터운 경우가 많다. 옛사람에 비해 살집이 많다는 것은 재물의 여유나 의식주 환경이 좋다는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살을 찌우면 재물이 많이 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니다. 살집은 단단해야 하고 뼈에 잘 붙어있는 모양이라야 좋은 것으로 치고, 뱃살처럼 흔히 볼 수 있는 치렁치렁한 살은 도리어 짐으로 해석한다. 살집은 적당히 두텁되 출렁이는 살덩어리 모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은 상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다. 입술이 위로 들려서 이가 드러났다는 것은 안면의 상에서 관상학적 부족함으로 해석한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시리다, 즉 순망치안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입술이 이를 가리지 못한다는 것은 몸의 소중한 요소를 오래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 되겠다. 이는 인체에서 뼈의 연장으로 해석하고 재물과 권세를 다루는 힘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이가 관상학적으로 좋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면 좋은 운세가 오는 예를 많이 보았는데, 입속에 칼날을 다듬은 효과가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입술은 소중한 이를 보호하는 큰 보호대인데 제대로 이를 덮지 못하면 복록을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모양으로 해석한다. 고상안의 표현을 신뢰한다면 이순신 장군은 관상학적 복록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삶의 내용으로 보면 복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하였으니 누구라도 관상이 주는 운명을 쉽게 피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름은 천년을 남는다. 즉 역사에 유명천추할 수 있는 삶을 실천하였으니 심중의 뜻이 남달랐고 세상을 구하려는 정신이 굳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상학에서는 시대 정신을 따라 삶의 길을 걷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적인 운명의 특성을 크게 논하지 않는다. 그에게 사사로운 부귀공명은 큰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운명을 크게 뛰어넘는 방책이 무엇인지 장군은 몸소 보여주신 셈이다.